나라는 안전하고 우리 사회는 빵빵한 지갑. 이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안녕한 전뉴욕의 안전 빵빵입니다. 우리가 주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문재인도 노영민도 제정신이 아니다. 네. 진짜 제정신 아닙니다. 아니 어저께 그 신문의 날 이렇게 보도된 거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정치 권력이 아닌 언론 자유 진영의 논리가 자유를 제각하고 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더 기가 막힌 거는 언론이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본연의 자세를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조금 더 손상시키지 않고 간섭도 하는 이런 나라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네는 언론에다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있다. 근데 MBC가 그 꼬라집니까? KBS가 그 꼬라집니까?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했어 어제. 네. 이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권력은 없다. 네. 정권을 두려워하는 언론도 없다. 네. 자, 정권을 두려워하는 언론도 없다는데요. 두려워합니다. 현재 언론사 사주들이 어떻게 보수 성향의 언론사 사주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사 간부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깡패가 야 니들 나 안 무섭지? 앞에서 안 무섭다고 그래야지. 무섭다고 누가 말을 합니까? 딱 극격이에요. 어제 전 언론사 간부들 사장들 모아놓고 야 나 안 무섭지? 아, 누가 앞에서 무섭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안 무섭습니다 하면서 발발 떨고 있는 아주 극격을 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현 정권이 아니라요. 언론 자본, 광고 자본, 사회적 편견, 진영 논리, 속보 경쟁. 전 여기서 언론 자본 이야기했던 걸 보면서 지난번에 청와대 대변인이 빠지면서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가 당신들 뒤에 있는 소유주들, 언론사 사주들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밉지만 당신들은 밉지 않다. 딱 이 논리와 같은 맥락이에요. 게다가 진영 논리. 가장 진영 논리에 의지해서 그거에 바탕을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 정권 사람들이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진영 논리가 마치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는 듯이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제 세상에 물론 누가 써줬겠죠. 써줬는데 이 사람들 시각이 이렇구나. 이건 아닌데 정권 두려워하는 언론 많습니다. 국민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두려워하지 그런 정권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 언론의 자유가 뭐 올라갔다는 수치까지 이야기했어요. 야, 참 세상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에게 무조건 박수치고 문재인 대통령 잘해요, 훌륭해요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다 적대적인 언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자유가 없는 언론 이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문재인 정권만을 위한 언론, 좌파만을 위한 칭송 언론, 아부 언론, 굴종 언론 이것을 어저께 정말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많은 언론사의 사주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동아일보 인천로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이 정권은 친일, 조선일보, 이 재벌 이 세 가지만 걸리면 그냥 거품을 물고서 적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다?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언론이 없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큰 대형 언론사의 사주분이 자기의 아주 친한 고등학교 동창들한테 얘기하면서 진짜 이제 지쳤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 뭐 공개적으로 할 수 없고 고등학교 친구들 앞에서 남자들은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언론을 자기 호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넣어가지고 다니는 애완품 정도로 생각하는 게 분명하다. 또 언론들도요. KBS, MBC 지금 보면 심각합니다. KBS는 뭐 올해 벌써 4월인데 3월 말까지 적자가 570억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MBC는 말할 것도 없고 MBC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고 자본 잠식 다 됐는데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그래도 그 노조원을 비롯해서 그 높은 임금을 주나 MBC 건물 팔았잖아요. 여의도에 있는 거. 그거 갖고 먹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 있어요. 뭐요? 문재인 대통령이 혼밥을 하니까 MBC 최승호 사장도 혼밥을 한대요. 그래서 각하께서 혼자신가 그 외로움을 같이 겪기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혼밥 내지는 구내식당 밥이랍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이렇게 출근을 해가지고 저녁 6시에는 칼같이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간대요. 그러니까는 집
MBC 집 MBC 이거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예 회사를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관용차, 그러니까 자기의 공용차를 쓰지 않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게 한다. 그리고 혼자서 구내식당에서 밥 먹지 않으면 이제 직원들 이렇게 몇 명 불러갖고 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자기는 이제 깔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이 최승호라는 사람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약간 덕후 기질이 있어가지고 접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혼밥 얘기를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노조도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적자가 1,100 막 이렇게 나가니까 노조도 뭐라냐면 아니 사장이면 어디 가서 광고주들도 만나고 응? 아 우리 이렇게 저기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광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장이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사장은 대외 로비스트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근데 집에서 아침밥 먹고 회사 가서 구내식당 밥 먹고 그리고 6시면 밥 먹으러 집에 간대요. 새끼는 아주 철저히 챙겨 먹고 있다는 그런 생생한 현장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MBC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그 전에 비해서 적자폭이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재밌는 게요. 그 적자 많은데 지금 퇴직금을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무슨 퇴직금이냐. 자기들이 적폐로 몰았던 기자들 내쫓기 위해서 내쫓아보내려고 적폐로 전부 우리 이야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MBC 적폐로 몰린 기자들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선후배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언론사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반 직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MBC, KBS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이나 제대로 하면 말이나 않죠. 그런데 경영도 지금 적자가 한 3배가 늘어났고 게다가 MBC 내에서요. 누구나 그런답니다. 이 회사 망할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내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런 언론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진영 논리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진영 논리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 본인이 그 위에 서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바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거죠. 자기가 다 갈라치게 하고 그다음에 뭐 적대 언론, 재벌 언론 이렇게 말하자면 진영으로 가르면서 뭐 진영 논리가 정말 아무리 입이 광주리처럼 크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사회적 편견도 이야기했어요. 사회적 편견은 자기들 적폐 세력에 대해서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대 남자들이 왜 돌아섰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정말 극렬 그 페미니스트들의 손을 들어주고 또 그들이 우리를 지원하면은 몰표다 이래가지고 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너무나 저도 아들까지는 엄마로서 정말 그 앞으로 우리 아들이 겪어 나가야 될 이 세상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기 블룸버그 기자 협박하는 거 보세요. 맞습니다. 한국에 언론 자유 없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렇게 언론 자유 뭐 정부가 무섭지 않다 그러면은 왜 경기 방송에 김혜령 기자가 아니 도대체 무슨 근자감으로 그런 소리를 하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허허허 웃으면서 아 죄송합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눈을 그냥 땡그랗게 뜨고 막 그게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싫은 소리는 전혀 못 듣는 정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딸랑이 정권 이러면서 맨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땡전 뉴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저도 KBS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노영 방송 정말 정권과 목숨을 걸고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일부의 윗선에 있는 분들만 그렇게 했지. 그분들도 뭐라고 했냐면은 저희가 막 그 술 마시면서 부장 국장 당신 그러면 어떡하냐 이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나를 밟고 가라. 그럼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언론 자유를 위해서 나는 먼 훗날의 언론 자유를 위해서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러면서 같이 눈물도 흘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정말 거기다가 노영민 실장 어저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뻔뻔스럽더라고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41%를 대선에서 얻었는데 지금 그 창원선상에서 45%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지지율이 올라간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거라고 그러네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이 양반 산수를 참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수. 자 41% 얻었는데 뭐 45% 얻었다고요? 그냥 잘했다는데 그건 단일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 그 당시 누굽니까? 이정미가 나왔었나요? 심상정이 나왔었나요? 심상정이 나왔었죠. 심상정이 그때 6점 몇 % 얻었습니다. 한 6% 얻었다고 한다면은 더 떨어진 거 아닙니까? 단 1%라도. 근데 41%니까 그러니까 단일화를 계산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아니 자기네들이 지금 딱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죄를 해도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도 부글부글 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뭐 대통령 인기가 올라갔다 이상하게 이런 거야말로 부인식 지지율이라고 진짜 볼 수 부인식 있죠. 지지율. 부인식 지지율까지 산수를 하고 못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산수를. 하여튼 희한한 사람인데 어저께 노영민 근데 그건 잘했어요. 뭐요? 단말기 끊어가지고 네. 계산 받는 거, 그렇죠. 돈 받는 거. 돈 받는 그건 계산 잘해야지. 아니 국회의사당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출판 기념회 한 다음에 단말기 빌려다 그걸로 카드 결제해 준 건 엄청나게 계산 잘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계산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땐 계산이 잘 그게 되고. 아니라 자기 돈이면 그렇게 눈을 붉히고 하는 거고 나라 돈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런가요? 아무튼 네. 야 계산법이 다릅니다. 네, 네, 원래 계산법이. 좌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카드 단말기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완호님을 비롯해서 네. 유은강님 막 그 갤럽 지지율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41% 잘한다. 네. 문재인 못한다가 49%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최저죠. 확실한 최저. 레임덕입니다. 네. 확실한 레임덕. 그러니까 41%라는 네.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하면 더 아래일 거예요. 근데 그렇죠. 민주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들어왔는데 어찌 됐든 본인이 대선 때 얻었던 표 41%까지 이제 빠졌다는 거예요. 네.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노영민 나와가지고 조국 왜 안 나왔냐 이랬더니 하는 말이 조국하고 조현욱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걸릴 거 다 걸렸는데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시스템 아닙니까? 사람도 시스템인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런 궤변에 야 진짜 해도 너무 뻔뻔스럽다. 그리고 아주 노영민은 잘한 것도 없고 중국 대사 가가지고 맨날 교민들하고 술 마시고 진짜 노영민 비서실장 네. 중국 가서 뭐 했는지 한번 조사 한번 해봐야 돼요. 장담컨대 중국의 이른바 파이프 되는 거 만들 생각도 없었고 교민들하고 어울리는 게 가장 큰 일이었을 겁니다. 한번 조사 한번 해봐야 돼요. 아마 중국어는 아마 2가지밖에 못했을 거예요. 니하오마, 츠팔러마. 너 밥 먹었니? 맨날 밥만 먹고 술만 마셨으니까. 그다음에 피지유 이거 하나 뭐. 그러니까 너 맥주만 시키고 그런 것만 했을 겁니다. 야간 중국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요. 네. 좀 게다가 어제요. 네. 또 한국당 의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이야기가 참 이야기 잘했더라고요. 네. 자, 조국이 왜 안 나오냐 하니까는 이제 청와대 측에서 지난번 정권 안 나왔다 하니까 네. 이제 답변이 그거였어요. 네. 아, 그게 적폐라며. 그러니까. 웬일 적폐 따라하니? 그 말 참 잘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적폐 집회하면서 왜 적폐를 따라하냐고. 그렇게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정권이고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청와대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어저께 김정재 의원이 네. 그 반값 이거 물어내야 된다. 아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정의용 그 실장이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북 특사를 보내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거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그 안보 전문가들을 네. 어저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미국에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에서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제발 가게 해달라고 해갖고 가는데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는 겁니다. 왜? 트럼프는 이제 확실하게 빅딜로 갔기 때문에 여지가 없고 그다음에 김정은 역시 절대로 핵을 포기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 중재자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가냐? 이거는 정말 비행기 기름값부터 또 이제 김정숙 여사도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구경해야 되니까. 할 시간도 없는데 참 그러니까. 피곤하실 텐데. 아니 그리고 멜라니도 싫어할 거예요. 멜라니 만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그야말로 비즈니스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실무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게다가 워싱턴 1박만 하고 네. 1박 3일짜리 코스이기 때문에 비행기 그러니까 마일리지만 쌓는 겁니다. 그런 거 전 왜 가시는지. 아니 지금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발표문에 그때 저희들 방송을 이제 안 계실 때 했었어요. 네, 네. 발표문에 같이 간다고 돼 있었어요. 아, 당연히 같이 가죠. 그랬는데 그 후로는 또 말이 빠졌어요. 아마 비판 때문에 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발표문을 보고 그때 제가 굉장히 흥분을 했었습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는 옷 가봉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니 영부인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잖아요. 1월 1일 날 나와서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한데 니들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국민들은 행복하지 아니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네. 네. 게다가 이제 아까 이제 그 트럼프 회담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정의용 실장이 아주 좋은 이야기, 아주 민감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은 원래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트럼프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야 남북정상회담 해라. 네, 그래서 김정은 설득하고 네. 나서 만나자. 네. 그러니까 김정은 먼저 설득에 다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빅딜을 설득에 다오 하니까 지금 사정상 남북정상회담 할 수 없다 하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을 설득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못하고 김정은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설득하러 워싱턴에 가는 거예요. 설득에 당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트럼프가 설득해달라고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기본적인 개념과 틀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참 난 이 양반이 진짜 가서 뭘 하고 올 것인지 정말 냉대 당하면요. 본인 냉대 나지만 일단 대한민국이 수치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대한민국 네. 대통령 아닙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당하고 오지 않을까 참 네. 답답합니다. 아, 네. 라파솔님이나 아까 최병선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망신당하러 혼나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도 너무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미국 특사 가볼 필요 없고 지금 근데 심각한 거는 북한의 상황이에요. 네네. 4월 15일이 이제 김일성 생일이라서 굉장히 4월 달은 북한이 북적북적하고 뭐 배급이 뭐 돼지고기가 나오니 뭐 이렇게 하는데 네네. 지금 배급 얘기가 하나도 없답니다. 배급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크리스마스 때 뭘 해 먹을까? 우리 뭐 잡채를 할까? 뭐 네.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하잖아요. 뭐 설 때도. 근데 이번에는 돼지고기가 나올지 밀가루가 나올지 설탕이 나올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4월 15일 태양제라고 그러죠. 이제 네. 김일성 생일을 이렇게 할 때는 돼지고기 한 그릇 주든지 꼬마들은 사탕을 줍니다. 그렇죠. 전국을 주는데 근데 이제 북한이 지금 그렇게 북한 전체에 배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배급은 현재 평양하고 군인들, 그러니까 250만 평양 시민하고 군인들 110만 인민군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한 50만 명의 간부들 여기까지가 이제 주고 있는 한계예요. 그런데 이제 이마저도 줄 수가 없고 특히 이제 평양이 정권의 보루인데 평양에 배급을 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네. 지금 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김정일의 그러니까 정권 자금이 한 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바닥 나고 있다. 그러니까 위기심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럴 때 더 제재를 강화해서 억제면은 할 수 있는데 이거 풀어주자고 하니까 김정은 이야기입니다. 나 좀 풀어줘 살려줘. 아니 문 형님인지 뭐라 부르지 모르겠습니다만 살려줘 하니까 알겠어 가서 이야기하고 올게 지금 가는 거예요. 네. 이건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다. IK 강님께서 문재인 출국 금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그레이스 정님께서 부부를 그냥 출국 금지를 하자 이러는데 지금 이제 뭐 삼재현에 가가지고 막 감자가루 얘기하니까 감자가루 주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레이스 정님 입국 금지가 더 좋겠다. 간디에 돌아오지 말아라. 네, 여러분들의 아주 그냥 그 아주 유머 센스가 빛을 바랍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유머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저기 우리 유명한 아주대학교의 그 외과 의사 저기 이국정 교수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아무튼 대통령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대통령 못 고쳤어요. 위기 상황에 빠졌는데 이거 유머입니다. 그랬더니 왜 당신은 죽은 사람도 고치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자 이런 유머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진짜 하루 빨리 진짜 이게 끝나야 될 정권입니다. 제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이제 산불 났을 때 저는 김정은이가 좀 이렇게 헛방으로라도 뭐 이렇게 이제 물품을 구호 물품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저는 얼른 받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요. 그게 83년도였습니다. 기억납니다. 지금 이제 서울에 엄청나게 이제 그러니까 그때 북한 측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처럼 모포 비단 같은 걸 이제 하고 쌀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더 놀란 거는 북한은 우리가 불쌍한 남조선 인민을 위해서 보내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걸 받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부러 그때 정부가 오케이. 저기 전두환 정권에서 달라고 한 거야. 그래갖고 북한에서요 얼굴이 허옇게 돼갖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갖고 보내갖고 아마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줄 것도 없고요. 압니다. 김정은도 수준 차이를 알기 때문에 이거 보냈다가 욕만 먹는다는 거, 창피만 당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경민님 북한 딸 쌀로 떡해 드셨다고. 자 그리고 또 이 에스카이님께서 유머도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다. 대자보 수수하는 거 보세요. 전대협 대자보부터 이 자유조선에 대해서 또 그걸 가지고 험담을 하는 좌파 언론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자, 첫 번째 주제 문도 노영민도 앞으로 이제 노영민 실장이 진짜 사고 많이 칠 거라는 걸 네. 어저께 저는 확신했습니다. 네, 이것이 네, 결론입니다. 네.